안녕하세요. 이현정 영어 강사입니다. 오늘은 진서여자고등학교 기말 총평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제 총평 같은 경우에 우선은 기말고사 범위가 어땠는지, 그다음에 자세히 분석을 하고 아이들이 좀 어려웠던 문제,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시험을 준비했는지, 그다음에 적중 문제 살펴보고요. 2학기 때 시험 대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이제 기말 시험 범위를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역시나 양은 많았습니다. 듣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회에서 8회까지 4회분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교과서는 교과서 본문 3과와 4과가 들어갔습니다. 사실 진선여고가 사용하는 교과서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교과서 양이 조금 적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수능 실감이 이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중간고사는 이제 38질문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36지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중간고사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범위가 줄어든 것 같지만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저희 이제 진선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 유형이 그렇게 이제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우선은 듣기 똑같이 서답형으로 5문항이 나왔고, 그 다음에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중간고사도 그렇지만 이제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객관식 하나, 그 다음에 서답형 하나, 이렇게 2문항이 나왔고요. 대부분 한 80% 이상이 이제 수능 실감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 실감 같은 경우 객관식에서 21문항, 그 다음에 서답형 3문항으로 이루어져서 총 이제 24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비율은 굉장히 낮고 수능 실감 비율이 높았던 이제 시험 문제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잠시 이제 킬러 문항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5번 문제가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뒷부분에도 이제 길게 이어지는 내용일치 문제도 어려웠습니다. 그건 항상 어려웠고요. 근데 5번 문제에서는 학생들이 거의 이제 많이 맞추는 구간인데 이 틀렸다라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연락이 와서 한번 보니까 학생들이 5번 이제 선지를 많이 꼽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앞부분까지는 사실 맞아요. 에너지 전환이 굉장히 느리게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제 지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화석 연료에서 대체 에너지로 넘어가기가 꽤나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지문이었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 넘어가는 이제 부분이 왜 이제 느린지에 대한 이 결과가 사실 기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부분은 맞았으나 뒷부분에서 틀려서 5번은 답이 아니었고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1번에 보시면 아이들이 레인보우, 무지개,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는 그냥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얘를 그냥 이제 무지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허황된 꿈 이런 느낌으로 봐줬어야 됐었는데 아이들은 그냥 표면상 무지개라고 해석을 하고 요거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당히 5번을 찍어서 이제 틀려왔던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석탄에서 대체 에너지로 넘어가는 것이 그죠? 한 번에 넘어가는 건 허황된 꿈을 쫓는 것이다. 즉 힘들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이제 문맥과 어법을 둘 다 이제 잡아가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stems from이 이제 결과로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에서 기인했다라고 해서 원인과 결과 부분에서 조금 틀리게 나왔던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을 아이들이 잘 해석을 했는지 이게 좀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D번 같은 경우에는 주어와 목적어, 대상과 주어가 좀 바뀌어야지 이제 의미가 맞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F번은 이제 딱 봤을 때 맞아 보여요. 왜냐하면 know that 대절 이하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대시 아니라 의문사 which로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which 그 다음에 저기도 which and which 의문사 which 있는 부분이 이제 쭉 다 병렬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식으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자칫 잘못 읽으면 틀릴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어려웠어요. 저희 진선여자고등학교는 서술형이 물론 암기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요약 서술형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제 요약을 잘 하는지가 이제 관건이었던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insure라는 단어와 compare라는 이제 단어를 변형해서 이 문장 안에서 배열 영작을 했었어야 됐었는데 여기에서 분사 구문을 물어봤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while과 그 다음에 insure를 가지고 여기 ing로 바꿔서 잘 썼는지 그 다음에 동사형 compare를 형용사형으로 잘 썼는지 이게 관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난 중간고사에서도 계속 나왔던 문제 유형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께서 분사 구문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 혹시 이제 여유가 있다면 분사 구문 관련해서 영작 연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문장에서 이제 서술형인데 이 문장에서 틀린 어법 찾는 겁니다. 이 틀린 어법 찾는 것이 선생님께서 물론 이제 똑같이 지문과 똑같이 출제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서술형은 이제 똑같지 않고 문장을 아예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2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C번 부분이 능수동 문제를 물어보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 부분은 제가 저번 중간고사 때도 이제 느꼈었는데 선생님께서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하는 동사를 좀 잘 생각하고 있니? 잘 외우고 있니? 이런 걸 좀 물어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consider라는 동사는 이제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중간고사에서는 endup을 가지고 동명사 목적어 잘 썼어? 이런 걸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consider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분사 구문과 동명사 이 부분을 좀 더 복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이 진선여고 이제 시험을 대비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1차적으로 수업 이제 하고 필기 같이 합니다. 그리고 통합형 암기 테스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는 막무가내로 그냥 이제 시중의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한 지문 한 지문 진선여고에 맞게 이제 유형별로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 진선여고는 특이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연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숙제를 낼 때도 진선여고형 숙제를 내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습서로 쭉 저희가 공부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서를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석서로 복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동형 모의고사로 1차, 2차, 이제 마지막으로 3차까지 이제 다양하게 문제를 실전 연습을 풀어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선여고만을 위한 컨텐츠를 정말 유일무이하게 제작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컨텐츠가 배부가 됐는지 이제 전달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제 무작정 암기는 지양하는 바입니다. 너무 이제 꼼꼼하게 모든 걸 암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진선여고 이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형 사고형 암기를 지향하고자 이렇게 시험 문제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법과 어휘 선택형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지문 안에서 순서 배열 문장 삽입, 그 다음에 주제 추론, 그 다음에 함축 추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 학교에서 자주 나오는 요약, 이제 서술형 연습까지 같이 통합형으로 이제 시험을 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제 역시도 너무 이제 분량이 많아서 못 풀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딱 풀 수 있는 진선여고 유형들을 제가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바로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지문을 이제 저희가 아까 보았던 진선여고형 이제 서술형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미리미리 이제 연습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있고 같이 교정하는 연습을 해왔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나눠주는 부분은 바로 내용이의 프린트인데요. 내용이의 프린트가 왜 필요하지? 영어인데?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는데 사실 진선여고 요 부교재가 꽤 어려운 부교재입니다. 이 교재는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이 아니라 고3 수준에다가 고3의 그런 우리 모의고사 교육청 지문이 아니라 사설 느낌의 이제 모의고사 지문이기 때문에 좀 더 어렵고 꼬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이야기가 한 번 읽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국어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이 한국어로 지문 전개도 전달하고요. 그다음에 이 한국어에서 어떤 포인트를 암기를 해야 할지, 그리고 결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맨 하단에는 간략하게 예쁜 이제 사파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형으로 전달해서 아이들이 이 지문을 정확하게 다 이해했는지 한국어로, 그다음에 이제 사파로 제가 전달을 해서 이해를 돕는 프린트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손필기로 쭉 필기를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 이전에 이렇게 자습서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습서 안에서는 이제 어법상 중요한 거는 이제 분홍색 형광펜, 그다음에 어휘는 이제 초록색 형광펜, 빈칸 추론 나올 부분, 그다음에 이제 함축 추론 나올 부분, 그다음에 흐름과 배경 지식. 저는 이 배경 지식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지문량이 많고 어렵다 보니까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국어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영어 지문을 봤을 때 어떤 내용인지 확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경 지식과 사파, 이렇게 자세한 분석서가 이제 나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렇게 문맥,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내라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만 쭉 이제 제가 36지문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36문항 전달했고, 그 다음에 2세트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어려웠던 이제 쭉 이제 선지가 한 8개 있는 상황에서 짝지어진 거, 바르게 짝지어진 거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 이런 것도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시면 마무리로, 얘는 자습용으로 나가는 건데요. 마무리로 이제 어법, 어휘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주제, 제목, 함축 추론, 내용 일치 잘 확인하고 가라고 이렇게 자습용 전달을 했고요. 제일 이제 학생들이 가장 이제 좋아했던 부분은 동형 모의고사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진선여고형 동형 모의고사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동형 모의고사만 제 이제 숙제나 그런 부분을 조금 논외로 하고 동형 모의고사에서만 적중했던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완벽하게 똑같을 순 없어요. 근데 그 유형을 풀어봤는지 안 풀어봤는지가 실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형별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6번 같은 경우 내용일치, 저희 1차 동형 모의고사에서 내용일치 한번 풀어봤고요. 그다음에 문맥상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적중을 했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이미 다 이런 문제들을 다 풀어봤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동형 모의고사에 똑같은 지문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중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역시나 17번 문제도 이렇게 이제 문맥상 어법, 그다음에 내용일치, 이 부분이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똑같이 2차 동형 모의고사에서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역시나 이렇게 다 이제 동형 모의고사 있는 부분에서 거의 15문제 정도가 적중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듣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도 제가 이제 여러 듣기 이제 문제 중에서 이렇게 1차, 2차 동형 모의고사에 똑같이 이렇게 나왔던 부분 이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똑같이 나왔던 거였고요. 그다음에 서술형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저희가 완전 똑같진 않지만 이렇게 요약하는 연습을 다 하고 갔기 때문에 이렇게 적중된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다시 한번 우리가 2학기 때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듣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양이 많아요. 4세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문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물론 다 공부를 해야 되긴 하지만 이제 만약에 저희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꼽아보면은 바로 16번, 17번 부분이 이제 저희 5문제 중에서 이번에 2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듣기를 공부를 할 때는 이제 16번, 17번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한 번 더 확인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출제 비율이 너무 낮아요. 양이 조금 많은 이제 그 가운데 출제 비율이 굉장히 이제 낮기 때문에 교과서에 너무 많은 힘을 쏟기보다는 서술형 연습만 좀 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대부분 객관식 문제, 교과서 객관식 문제는 아이들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습을 하게 되면 교과서는 서술형 부분만 조금 더 이제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한 80%, 90% 이제 정성과 모든 힘을 쏟아야 되는 부분은 바로 수능 실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능 실감을 이제 아주 꼼꼼하게 여러 변형 문제를 풀어보는 게 관건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듣기와 수능 실감 이 부교재의
85%의 힘을 쏟고 약 10%에서 15%의 이제 교과서에 힘을 쏟는 게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저희가 이제 곧 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등급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우선 1등급 학생들은 너무 잘했어요. 이 어려운 시험을 1등급을 받았다라는 건 그 기본기가 탄탄하고 응용력도 좋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번 여름방학 때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놓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서술형이 관건이기 때문에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분사구문 있는 부분이 좀 더 중점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어려웠던 부분, 그다음에 본인이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을 골라서 이제 서술형 연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1등급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등급이거나 그다음에 2등급 초중반 구간의 학생은 조금만 노력을 해도 바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을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하는 그 내용일치 문제를 좀 더 열심히 풀거나 아니면 이 서술형 부분을 더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분명히 1등급 구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아이들이라서 이제 실수를 줄이고 내용일치 연습 꼼꼼히 하고 그다음에 서술형 이제 전반적으로 쭉 한번 훑고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등급 후반과 3등급 요 학생들은 사실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놓긴 했지만 이 학생들은 이제 처음부터 아마 좀 어려웠을 거예요. 진선여고 시험이.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를 바로 이제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마음이 급하지만 중등 영어부터 차근차근 특히 어휘력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어휘력을 많이 늘려야 되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무 어려운 이제 어법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중등과부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여름방학 수업 같은 경우에는 독해 특강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7월 27일 월요일 2시에 개강을 할 예정이고요.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기출 모의고사 빈칸 순서 삽입 집중 공략으로 들어갈 거고요. 문제 유형 이제 공부할 뿐만 아니라 아까 진선여고형 어떤 이 내용일치 부분도 꼼꼼하게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주 실전 하프 테스트를 보고 이제 그 점수와 성적표가 이제 같이 전달이 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휘예요. 저희가 4번밖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제가 깐깐하고 꼼꼼하게 어휘를 암기시킬 겁니다. 그래서 매주 300개 누적으로 암기시켜서 짧지만 이 방학 뜨겁게 암기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내신도 내신이지만 모의고사가 당장 9월 달에 있잖아요. 저희 학생들이 듣기를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잡고자 매주 듣기 이제 1회씩 수업 진도가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교 이제 그 지문을 보면 굉장히 한 문장당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보면 어디까지 끊어 읽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핵심 구문을 같이 공부해서 길어진 문장을 같이 분석하고 꼼꼼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항상 예약제 클리닉 실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진선여자고등학교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여자고등학교 영어 너무 어려웠습니다. 다음 2학기 때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현정 영어 강사였습니다.